안녕하십니까. 후후한의원 이정태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12강 조루치를 위해 버려야 할 것들이란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들께서 치료를 위해서 내원하시면 제가 그분들한테 가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선생님께서 너무 착하십니다. 너무 착하시니까 상대가 주는 성적 자극들, 이런 그 표정이나 신음소리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공감하고, 그런 공감 때문에 내가 너무 흥분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나쁜 남자가 되셔야 돼. 그래서 조루치르는 나쁜 남자 프로젝트입니다 라는 얘기를 말씀드려요. 즉, 좀 이기적인 남자, 좀 나를 주로 생각하는 남자, 요런 그 나쁜 남자가 되어야 조루치르에도 훨씬 쉽게 유익이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조루치를 할 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변수가 있습니다. 그게 파트너십 변수예요. 상대 여성이 내 이런 노력에 대해서 얼만큼 협조를 잘해주냐에 따라서 이게 치료가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좀 지지부진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끔요, 이 커플들이 같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커플들이 같이 와서 설명을 듣고 치료에 임하는 경우에는 대개가 치료 경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 이유가 상대 여성이 이런 치료 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깊고 또 이런 노력들에 대해서 수능을 잘 해줘요. 내가 왜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지, 상대가 왜 이렇게 지금 이렇게 행위를 진행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잘 따라가주고 이해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파트너가 되게 좀 고약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해서 지적을 좀 많이 해. 너 치료했는데 왜 이거밖에 안 되냐, 좀 잘해볼 수 없냐, 응? 이런 식으로 아주 잘해보려는 사람한테 자꾸 이렇게 약간 모멸감 주듯이 윽박지르듯이 자꾸 이렇게 그 지적을 하게 되면 그 상대가 이렇게 위축이 많이 옵니다. 남성 위축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관계 자체에 대해서 시도가 참 쉽지 않아져요. 그래서 이제 이 파트너십이 되게 중요한데, 다행스럽게도 대개 여성들은 되게 착해요. 그래서 이런 그 상대가 이제 이런 노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뭐 이렇게 협조를 잘해주는 여성도 있지만 뭐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무난하게 상대가 하자는 대로 잘 따라와 주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성들이 이 강박을 버리지 못해. 내가 상대한테 만족을 줘야 된다는 이 집착에 대해서 버리질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대한테 충분히 만족을 못 주면 저 친구가 내 손을 놓고 아마 나를 떠나버릴 거야, 이런 것 때문에 불안이 되고, 그다음에 위축감이 느끼고, 뭐 다른 남성하고의 어떤 비교를 통해서 막 열등감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강박을 버리고 이 불안과 위축과 열등감을 탈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좀 뻔뻔하게 우리 관계를 진행할 수 있어야 조루치도 훨씬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 왜 강박에 시달릴까요? 우리 이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강박이라는 게 내가 버려야 돼 그러면 버리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 이 강박을 버리려면 내가 왜 강박에 시달리지? 라는 이유를 좀 깨닫고 그 이유를 우리가 이해하고 난 다음에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강박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이 이유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 남성들이 강박에 시달리는 이유는 수컷의식 때문에 그래요. 이 수컷의식은 내가 1번 수컷이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동물 세계에서 보면 수컷하고 암컷이 있어요. 암컷이 1번이야. 그러면 이 1번 수컷이 여러 암컷 중에서 제일 좋은 암컷들하고 짝짓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수컷이 나머지 암컷 중에 선택을 하고 3번 수컷이 선택하고 이러죠. 내가 만약 10번 수컷이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하면요, 내 짝짓기 할 암컷을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이건 큰 위기죠. 우리 남자는요, 생존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미션 외에 내가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난 그 두 번째 큰 이유가 있는데, 그게 내 유전자를 적극적으로 세상에 널리 뿌리는 게 내 타고난 미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본능적인 이런 유전적인 그 지배력을 높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여성하고 성관계할 때 내가 꼭 1번 수컷이길 바래요. 그래서 그 전에 관계했던, 이 여성하고 관계했던 모든 남성과 혹은 앞으로 관계하게 될 모든 남성 중에서 내가 넘버원 남성으로 이해받고 싶은 거예요. 헤어진 이후에라도 이 여성이 그때 그 남성이 내가 만났던 모든 남성 중에서 최고 멋진, 정말 성적으로 정말 매력적인 남자였어 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마치 우리가 그 영역 표시하듯이 수컷들이 그 여자한테
헤어진 이후에도 의식으로 내가 일본 수컷이길 바라는 남성들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들의 만족에 집착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만족에 대한 이해가 오르가즘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르가즘을 못 주면 저 친구는 만족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이 너무 쉽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우리 성관계라는 게 이 오르가즘이 없으면 만족이라는 게 없는 걸까? 사실 오르가즘이 있으면 좋지만 오르가즘이 없어도 성관계의 만족을 해치지 않는다고 그래요. 실제로 여성들 입장에서 보면 이 오르가즘을 못 느끼는 여성들이 한 열에 3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질삽입이라는 것만으로는. 그리고 이제 남성들이 이런 기술적인 부족한 부분도 있겠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하면 열에 5명, 그러니까 2명 중 1명꼴로는 관계 중 오르가즘을 못 느끼는 여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성들을 대상으로 그 전에 인터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르가즘이 못 느꼈으니까 이 성관계가 만족스럽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르가즘은 없을지 모르지만 성관계는 만족스럽습니다. 내 남편이나 내 남자친구가 나를 사랑하는 눈길로 이렇게 봐주고 또 사랑하는 손길과 그런 그 손길을 통해서 애무를 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의 감정과 정서들이 따뜻하게 느껴지면서 저는 성관계가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즉 무슨 얘기냐면 오르가즘이 없어도 관계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자, 성관계의 만족이 과연 어디에서 오는가? 금방처럼 오르가즘이 성관계의 만족을 결정하는 문제냐? 만약에 오르가즘이 성관계의 만족의 결정 요소라고 하면 사실 혼자 하면 됩니다. 남성이건 여성이건 혼자 하는 게 훨씬 더 심플할 수 있어요. 더 깔끔하고. 그렇죠? 예외도 없어요. 누구라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은 대가, 상대의 감정과 정서를 최대한 배려해가면서 많은 노력과 대가를 치러가면서 상대를 하고 교감하려고 노력할까요? 성관계를 하려고 노력할까요? 이 성관계의 만족은요, 사실 이 교감과 이타심입니다. 여러분들 보면 성관계에 사정을 하고 오르가즘을 내가 느끼고 혼자 사정을 하고 난 다음에도 뭔가 부족한 거 느껴지지 않아요? 뭔가 좀 허전한, 뭔가 누군가하고 나눠야 될 것 같은 이런 느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교감이에요. 오르가즘은 없어도 여성 질에 들어가서 여성 질이 주는 따뜻한 느낌들 있죠. 따뜻하게 감싸는 이런 느낌들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이런 느낌들은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하고 편안하게 느끼는 순간들이 언제냐면 어머니 뱃속, 양수에 있을 때라고 그래요. 그 양수에서 따뜻한 그 안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있을 그 당시가 가장 평화롭고 안정된 순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질에 들어갔을 때 이런 느낌들이 느껴지는 그 상황 자체만으로도 우리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정이 되기 전에 남자의 사정은 좀 짧잖아요. 금방이고. 근데 그 사정보다도 오히려 질 안쪽에서 이 따뜻한 느낌을 오래오래 경험하고 싶은 그 욕구들을 많이 느끼지 않으셨나요? 그게 훨씬 더 좋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종류는 다르지만 그런 교감하는 것, 상대의 어떤 체온을 느끼고 나누는 이런 과정들이 나한테 행복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타심이 있어요. 상대가 좋으니까 내가 좋아요. 자, 그런데 이런 이타적인 마음은 남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자도 있어요. 남자만 여자가 만족을 해야 돼 라고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여자도 나하고 관계하는 저 남성이 이 관계를 통해서 행복했으면, 흡족했으면, 만족했으면 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 환자분들한테 제가 이제 관계를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 환자분들 이런 말씀을 가끔 합니다. 제가 결혼 11년 차인데요, 15년 차 됐는데요, 우리 아내가 관계를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관계는 섹스가 싫대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이 얘기에 대해서는 항상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성관계를 싫어하는 여성은 없습니다. 다만 선생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어렸을 적에요, 부모님이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등으로 감싸주고 이랬을 때, 또는 볼을 부비고 막 피부를 맞대고 이랬을 때 어떻습니까? 행복하지 않나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이 느낌이
뭔가 벅차오르도록 기분이 좋지 않나요? 나이가 들어도 등이 시려서 누군가가 이렇게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내가 사랑한다는 감정을 전달해줬으면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겁니다. 남성이건 여성이건. 사실 우리가 손을 잡고 이렇게 안아주고 뒤에서 감싸주고 하는 이런 느낌들의 깊은 버전이 바로 관계하는 거예요. 성관계, 삽입이에요. 삽입하는 관계를 통해서 누군가가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 느낌 이상으로 내가 평화롭고 안정되고 기분 좋은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는 좋은 점들이 많기 때문에 여성들도 성관계에 대해서 사랑받는 느낌이 싫어하는 여성은 아무도 없잖아요. 누구라도 다 이런 성관계를 좋아합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오르가즘을 얻기 위해서 저 여자가 성관계를 좋아해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면 여성들도 이렇게 성관계에 대해서 호감이 있는데 그걸 남성들이 깬다는 말이에요. 왜? 자, 남성들이 내가 너무 빨라. 그러니까 상대가 충분하게 오르가즘을 못 느끼고 만족을 못 느끼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고 위축된 마음을 보여줘요. 아, 미안해. 아, 내가 좀 잘할걸. 그래서 나 동안 항상 쾌활하고 활발했던 남성이 관계만 끝나면 얼굴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여성도 저 사람이 좀 좋았으면, 만족했으면, 흡족했으면 좋겠는데 관계만 끝나면 막 저렇게 항상 불안하고 위축감 있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 혹시 내가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 내가 뭘 좀 못 해주는 건 없을까? 라고 생각하시면서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성도 아까 말씀드린 것도 이타심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이타심은요, 사랑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 많이 여쭤봅니다. 환자분들께. 선생님, 사랑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왜 사랑하는 걸까요? 상대가 예뻐서요? 착해서요? 똑똑해서요? 자, 그럼 착하지도 않고 똑똑하지도 않고 맨 말썽만 부리는 우리 자식은 어때요? 왜 사랑한다고 할까요? 사실은요,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를 나로 여기는 겁니다. 우리 자녀가 말 안 듣고 되게 망나니 짓을 하는 자녀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를 내가 사랑한다라고 막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나를 닮았어요. 적어도 반 이상은 내가 들어있어요. 특히 여성 입장에서는 반이 아니에요. 한때는 나하고 한 몸이었다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 아이는 100%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는 나로 여겨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위기 상황에서 내 몸을 던져서라도 나를 구하게 되는 거고, 관계할 때 상대가 막 흡족하고 행복해하고 뭐 흥분을 하게 되면 내가 흡족하고 내가 흥분된 상태예요.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원래 사람은 타인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타인이라는 존재를 의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건 상대를 나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좋아하니까 그런 건데, 마찬가지로 관계를 통해서 내가 흡족하면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아내나 여자친구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예를 하나 드릴게요. 어느 커플이 있어요. 이 커플이 열심으로 성관계를 했습니다. 이 여자친구가 되게 만족을 했어요. 오르감도 여러 번 느끼고, 근데 이제 여러 번 느끼면 힘드니까 이제 좀 사정했으면 좋겠어 라고 상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내가 사정해줄게 라고 했다가 아침에 출장이 있어요. 저 비행기 타고 새벽같이 이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사정하면 좀 피곤할 것 같으니까 내가 사정은 안 하고 마무리 지을게 라고 동의를 얻어서 끝을 냈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이 아내가 또는 여자친구가 오늘 너무 오빠 좋았어. 나 너무 오빠하고 관계하는 게 너무 행복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복감을 주는 오빠가 나한테는 최고의 남자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내 입장에서 보면 사정이라는 오르가즘이 없었어요. 오르가즘이 없으니까 이 성관계가 어때요? 되게 불만족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실제로 갖는 육체적인 만족, 오르가즘이 없다 하더라도 실제로 상대가 너무 행복한 모습을 보면 너무 즐겁지 않나요? 너무 행복감이 넘치지 않나요? 남자로서의 자존감이 확 올라오지 않나요? 이 친구가 한 얘기, 이 여성이 한 얘기는 자기 좋다는 얘기밖에 안 했어요. 오빠 나 너무 좋아. 그리고 이 즐거움을 주는 오빠가 나한테는 최고 남자야. 자기 좋다는 얘기밖에 안 했어. 이기적인 얘기밖에 안 했잖아요. 오빠 좋아? 묻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내가 행복한 이유가 뭐라고요? 이타심 때문에 그래요. 상대를 나로 여기고 저 친구가 만족을 하니까 나도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관계할 때마다 이렇게 우울감을 보이면 여자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불편해요.
네, 그러니까 여성 입장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이것들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불편한 이벤트가 돼요. 혹여라도 관계를 통해서 상대한테 이렇게 우울감이라든가 위축감을 줄까봐 나는 안 좋아해 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나의 만족은 상대의 만족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뻔뻔하게 내가 행복하다는 얘기를 꼭 해주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할 때 꼭 하지 말아야 될 거 2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대한테 오늘 어땠어? 묻는 거. 묻지 마세요. 2번째, 신통치 않았어? 아, 미안해. 왜 미안한 거예요?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상대를 불편하게 합니다. 대신에 꼭 해야 될 게 3가지가 있어요. 기억을 좀 해두세요. 첫 번째, 내가 오늘 너무 만족했어. 나 너무 행복했어. 당신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무 행복했다고. 라고 이기적인 나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그 다음 2번째, 내가 너무 행복한 이 행복감을 준 당신이 나한테는 최고의 여자야. 성적으로 너무 매력 있는 여자야. 이걸 얘기해 주세요. 예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성적으로 매력 있어서 또 안고 싶은 여자야. 라는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3번째, 내가 당신한테 나만 여러 가지면 선물을 받았으니 당신한테 충분한 선물을 못 줬다면 나도 그 선물을 주고 싶어. 그래서 손으로나 입으로 열심으로 클리토리스라는 부위를 M을 해주세요. 그 클리토리스는 예외 없이 대부분 다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여성 입장에서는 100점은 설령 아닐지 몰라도 이 성관계가 90점, 95점이 돼요. 아주 만족스러운 성관계예요. 상대가 너무 흡족하고 좋아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번에도 이 남성이 자, 우리 성관계 어때? 라고 얘기를 할 때 좋아요. 나도 같이 성관계를 나누고 싶어요. 라고 흔쾌히 대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갖고 이런 경험치만 많이 갖게 되면 조루는 언제든지 반드시 치료할 수 있어요. 대신에 상대하고 이런 정서적인 고감을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꼭 잘 간직하셨다가 좀 뻔뻔하게 상대한테 나를 표현하는 이런 내용들을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